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와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합당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 종종 접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사건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2017년 한 대학생이 지하철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은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음란물과 불법 촬영 영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대신 피해 여성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결국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휴대전화의 주인, 대학 동기, 동아리 회원부터 같은 학원 수강생 등 아는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일명 지인 능욕 계정에 의뢰를 했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 결국 남성은 퇴학을 당했고 재판까지 받게 됐죠. 예, 맞습니다. 먼저 지인 능욕이라는 말 자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는 사람을 능욕한다는 것을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원래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물의 사진에다가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것으로 요즘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에는 퇴학 후 군에 입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체 사진과 합성된 것을 군사법원에서는 음화, 즉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도록 했다고 해서 음화 제조 교사죄로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군사법원에서는 음화 제조 교사, 불법 촬영,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예. 실형을 받은 것은 다행이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록 피해자들 입장에서 만족할 만큼의 선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근에 또 충격적인 소식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2월에 대법원에서 음화 제조 교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화 제조 교사죄의 경우에는 문서, 그림, 필름 등의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남성이 만든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행위 당시에는 처벌할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2020년에 합성 음란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2023년인데 아니 이제 와서 처벌할 법이 없어서 무죄가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법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이제 무슨 소리냐, 이 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저지른 범죄는 이 법을 만들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학생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이 있어야 하는데 네. 법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소급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학생이 음란물 합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와 같은 관련 법이 없어서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피의자는 이제 무죄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법원에 대한 배신감도 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범죄가 아니냐. 그럼요. 또 이후에 그 딥페이크 처벌법도 있는데 예. 하지만 처벌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한 판사들도 처벌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이 상정할 수 없었던 새로운 범죄가 나오면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법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죠. 요즘 AI 기술이다 뭐다 하면서 정말 더 발전하고 있는 게 이런 기술력인데 이제라도 피해자들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그럼 좀 없을까요?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는 것과 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진 합성해서
했다는 그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이상 민사상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범죄 일시로부터 지금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안날로부터 3년, 이스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 지났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매체에서는 딥페이크 처벌법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71건의 사건 중에 70건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치만 본다고 하면 처벌이 좀 확실히 강력해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반인 35건이 집행유예였고요. 심지어 피해자의 진짜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